AI 리터러시 교육, AI 윤리. 생활 속 AI 윤리 실천하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AI 윤리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생성형 AI가 들려주는 이야기 모두 사실일까요? 한 사용자가 AI에게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라고 물었더니 AI는 망설임 없이 이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은 역사적인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일화로 15세기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새로 개발한 훈민정음의 초고를 작성 도중 문서 작업이 예기치 않게 중단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분노하여 맥북 프로와 함께 그를 방으로 던진 사건입니다. AI는 완전히 허구인 이야기를 사실처럼 지어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환각이라 부릅니다. AI는 그저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도록 설계되었을 뿐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별할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는 AI 활용의 윤리적 책임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AI는 결코 완벽한 기술이 아니며 때로는 거짓 혹은 편향된 정보를 사실처럼 포장하기도 합니다. 이 환각 사례는 AI 활용의 세 가지 핵심 윤리 문제를 짚어주는데요. 우리는 AI가 던지는 정보의 진위를 비판적으로 검증해야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디지털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AI 활용은 필수적이지만 윤리적 판단 능력이 없다면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인 AI 윤리는 AI 시대에 우리가 꼭 함양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량인 것입니다. 오늘은 AI 윤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기와 데이터 통제권 강화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윤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기. 생성형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결과물을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생성형 AI로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을 학습 데이터 제공, 결과물 생산, 결과물의 공유 및 활용으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고려해야 할 도덕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I에게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는 과정의 윤리적 책임입니다. AI에게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는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법적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변형적 이용이나 비영리 목적이라 해도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학습시키는 행위는 복제권 침해의 여지가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리튼 사용법에 대한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리튼에 개인 창작물을 입력할 경우 서비스 약관에 입력 데이터의 소유권과 AI 학습 데이터로의 활용 동의 관련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리튼의 약관은 먼저 PC에서 웹브라우저 실행 후 리튼에 접속하고 하단의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클릭하여 해당 약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바일이라면 휴대폰에서 리튼 앱을 실행한 후 우측 상단 설정에서 고객센터를 선택해 고객센터 화면 아래쪽에 있는 이용 약관 메뉴를 확인합니다. 또는 약관 중 필요한 부분을 리튼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AI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의 윤리적 책임입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2025년 현재 법률상 AI가 스스로 만든 결과물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인간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기사 요약이나 고전소설을 재해석한 시나리오처럼 AI가 기계적으로 처리하거나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사람의 창의적 개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생성형 AI 결과물이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전체 기획과 의도를 설정하고 생성된 결과물을 직접 선택하거나 수정하는 편집 과정에 개입했을 때에만 그 기여한 부분에 한해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AI로 만든 것을 공유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될까요? AI 생성물을 활용할 때는 책임감 있는 창작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실천이 중요한데요. 첫째, 결과물이 AI로 생성되었음을 명확히 고지하고, 둘째, 타인의 화풍이나 스타일을 모방하지 말고, 셋째, 상업적 이용 전에는 반드시 라이선스 확인을 거쳐 이용 약관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책임감 있는 활용 능력을 갖추는 것이 AI 시대의 기본 역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챗GPT를 활용한 사례를 통해 다양한 윤리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미표기는 고지 의무 위반이며 부정확한 정보를 생산, 유통하는 것은 신뢰성을 훼손합니다. 특정 작가의 스타일 모방이나 유명 캐릭터 변형, 다른 사람의 사진 변형, 음악 변형은 모두 저작권 침해를 유발합니다. 또 회사 기밀 문서를 AI에 입력하는 행위는 정보 유출 문제로 이어지죠. 이 중 출처 표기와 스타일 모방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AI 생성물 출처 작성법입니다. 제미나이 앱을 켜고 다음 명령어를 입력해보세요. 제미나이가 생성한 이미지와 텍스트를 확인하고 저장했다면 이를 활용할 때 출처를 명기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간단한 출처 표시는 콘텐츠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AI 사용 사실만 밝힙니다. 예를 들어 AI 생성 이미지나 본 초안은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와 같이 표시합니다. 상세하게 출처를 표시해야 할 경우 도구, 역할, 개입 수준 등을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이 이미지는 제미나이를 통해 생성되었으며 저작권 문제 방지를 위해 특정 작가의 화풍은 모방하지 않았습니다처럼요. 윤리적인 프롬프트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특정 작가의 화풍을 모방하는 것은 저작권과 윤리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프롬프트는 도시 광장을 땡땡땡 스타일로 그려줘와 같이 특정 작가의 고유한 화풍을 무단 모방하는 요청입니다. 윤리적인 프롬프트를 작성하려면 먼저 프롬프트에서 작가 이름을 제거해 윤리적 문제의 원인을 차단하고 특정 작가의 화풍 대신 도시 광장을 유화로 그리되 붓터치가 크고 짙은 색상으로 그려줘처럼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을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또한 기존 스타일을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꽃으로 만들어진 큰 시계를 중심에 그려줘와 같이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여 창작성을 더합니다. 어렵지 않죠? AI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감 있는 사용자가 되어 AI 기술을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데이터 통제권 강화하기. 이번에는 AI 창작물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어떤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I는 사용자의 기호에 맞춘 정보만을 지속적으로 추천합니다. 여기서 필터 버블이 발생하고 알고리즘이 선별한 정보만 반복 노출되죠. 그 결과 객관적 판단 능력은 약화되고 자신의 생각에 맞는 정보만 수용하는 확증 편향이 심화됩니다. 이것은 불신과 의견의 극단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윤리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지적 겸손 자세 갖기입니다. AI 답변이 내 생각과 일치해도 다른 의견이나 근거를 물어보고 토론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정보 교차 확인하기입니다. 한 가지 AI 서비스만을 신뢰하지 않고 여러 채널을 통해 정보를 비교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 영향 검토하기입니다. AI 콘텐츠를 게시하기 전에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스스로 윤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으로 질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첫째, 왜 나에게 이 정보가 추천되었지? 이 질문으로 AI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한다면 스스로 판단하고 활용 가능한 능동적인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나는 충분히 읽고 있는가? AI 요약 대신 원 자료 전체를 읽어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맥락적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나는 다른 의견을 구독하고 있는가? 나와 의견이 다른 채널을 의도적으로 구독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인정하고 극단적 사고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AI 콘텐츠는 윤리적 통제를 벗어나 악용될 경우 사이버 불링을 통한 인권 침해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AI 기반 악용 콘텐츠의 유형으로는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합성하는 딥페이크, 목소리를 복제, 생성해 유포하는 AI 음성 복제, 특정 인물,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차별적 의미를 담은 악의적 콘텐츠 생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AI 기반 악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3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입력 최소화. 자신이나 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도록 3초 정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콘텐츠 공유 전 검토하기. 생성한 콘텐츠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 흔적 관리하기. 딥페이크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민감한 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비공개 처리해야 합니다. AI를 사용할 때는 개인 데이터 관리도 중요합니다. 민감한 정보가 학습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챗GPT의 채팅 기록 비활성화 설정을 통해 민감한 정보가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오디오 녹음 포함 비활성화에 사용해보세요. 또 악용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채팅 기록을 주기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떠셨나요? 이번 시간에 알려드린 실천법 꼭 기억하셔서 윤리적인 AI 생활을 지켜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생활 속 AI 윤리 실천하기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